황영석 정치 칼럼니스트. 국민의힘 전대에서 우왕좌왕하는 이유. 국민의힘은 세 가지 문제로 내홍 중. 국민의힘은 제6차 전대에서 더민주당과는 달리 자유정당다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눠놨다. 국힘은 세 가지 문제로 내홍 중이며, 첫째, 지난 제21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당원들과 그렇지 않다는 당원들이 팽팽히 다투고 있으며, 둘째, 지난 12.3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불법이다는 주장, 셋째,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렬히 다투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원석 의원을 보면 그 답이 다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어영부영 생존에 만족하는 관료형 정치인들이 다수를 이루는 국민의힘이 위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대선 백서를 통해 정리하고 국민의힘 내부의 지력으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 당원도 국민도 혼란스럽고 전대도 경쟁보다 분쟁에 가깝다. 만약 위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당 내외의 석학들을 중심으로 합법적,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면, 국힘이 내홍 중인 세 가지 문제란? 첫째,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정보를 주고받으며 토론해야 한다. 지난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진 21대 대선은 총 유권자 4,439만 1,871명 선거인 가운데 79.37%인 3,523만 6,497명이 투표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9.42%인 1,728만 7,513표를 얻었고, 또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인 1,439만 5,639표를 득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인 291만 7,523표를 득표했고, 특징은 사전투표는 이재명 후보 강세, 본투표는 김문수 강세였다. 국힘은 사전투표, 특히 관외 사전투표인데 당일 본투표와 사전투표는 불과 3에서 4일 밖에 시간적 차이가 나지 않고 그 사이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상적 오차인 5에서 10%를 넘었고,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현상에 침묵했다. 둘째,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내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에 대한 해결을 위해 당시의 계엄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비상의 상황으로서 헌법 제77조의 공공의 안녕질서를 지키고 계엄법 제2조 2항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비상계엄 이전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국민의힘 당원이 눈을 감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현실적 상황이 첫째,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약 22명에 대한 더민주당의 탄핵 발의로 국정마비, 둘째,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과 경찰 등의 특활비 전액 삭감, 셋째, 재해대책과 아이 돌봄과 청년 일자리, 군의 처우 개선에 관련한 예산의 광범위한 삭감, 넷째, 더민주당 대표 이재명 제1심 선고 전 대규모 시위로 판사 겁박, 다섯째,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의 헌정질서 교란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동했는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해야 할까? 유기해야 할까? 그 대답은 명백하다. 당연히 대통령의 직을 올바로 수행해야 하며 합헌이고 적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경 선고를 통해 8인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 즉 파면 결정을 내렸고, 그 이유는 첫째,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 둘째, 정당 및 국회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셋째, 계엄군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 셋째,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다섯째,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시도 등 이유를 제시했다. 그 다음으로 셋째,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에 동의한 한동훈 전 당대표와 12명의 국회의원이 더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의결에 동참했기에 오늘날과 같은 국가 혼란 현상에 직면했다. 탄핵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사항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들 수가 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문형배의 헌재 담합 결정 설명은 헌법재판소법 제4조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규정을 어겼기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고 반론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국힘은 비판과 비난이 가능한 민주자유정당이 돼야. 여기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의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더라면 윤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집권이 계속되었을 것이나 지금은 더민주당이 집권했기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을 배신자라 하고 반대로 그 당시 반윤으로 몰려 당과 국가를 혁신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던 국힘 국회의원들은 혁신파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은 극히 민주정당다운 모습이기에 각자의 명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주도권인 당권을 장악하려 하는 과정에서 찬탄파를 배신자로 규정하는 것도 또 찬탄파의 임장에서 반탄파의 핵심을 추방하겠다는 것도 일종의 명분 싸움이며 당내 프레임 경쟁이므로 잘못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전환길 등이 전당대회에 합법적으로 참석했고 당대표 후보자 혹은 최고위원 후보자 연설에서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것도 민주정당에서 보호되어야 할 정치적 자유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인 송원석 비대위원장 등이 이런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자 전환길 등에게 징계를 하겠다. 혹은 출당 조치를 하겠다는 발언은 스스로 민주정치를 할 자신도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당장 중단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다시 국민이다. 이전에 다시 당원이다. 나는 당원의 비판과 비난을 수용하는 제한 없는 정당 정치가 실현되길 바란다. 제6차 전대를 통해 탄생할 국힘 지도부는 위 세 가지 문제로 우왕좌왕 말고 이번 전대부터 특정 계파 혹은 정치인을 견제하려 하지도 말고 당원이 자유를 누리는 민주정당이 돼야 한다.